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33회차, 이번 회차는 주중 K리그 1 4경기와 이 MLS 10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인천과 울산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광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인천인데 전반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했죠. 이 상대가 압도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이 김보섭과 은포크를 투입하면서 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롱패스가 꽤나 잘 먹혀 들어갔죠. 이런 패턴은 인천이 올 시즌 자주 보여줬던 플레이고, 이 제르소가 엄청난 크랙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이 제르소가 이번 경기 복귀하는 만큼 인천으로서는 좀 기대가 될 겁니다. 울산은 지난 라운드 대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선수들의 퀄리티와 경기력은 리그 최상급이죠. 이 골이 터지기만 하면 이 패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이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는 루빅손이 엄청난 활약을 펼쳤었죠. 최근 아쉬웠던 부분이 이 김영권 선수의 폼이 좀 좋지 못하다는 점이었는데, 직전 이 대전 상대로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득점이 터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요즘은 이 선수들이 개인기량으로 충분히 뚫어내고 있죠. 제르소가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울산이 매우 막강합니다. 이 큰 반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인천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과 제주의 경기인데, 지난 라운드 울산 상대로 1대4 패배를 당한 대전입니다. 이 정광석 감독 대행이 팀을 이끌었지만 안톤이 이른 시간 퇴장당하면서 이 준비한 플레이를 보이긴 어려웠었죠.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매우 대단합니다. 이 팀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 역습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긴 있으나, 현재 이 대전 팀이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아쉽죠. 이런 상황에서 이 수비 라인의 핵심인 안톤까지 결장을 하게 된 대전입니다. 지난 라운드 손FC 상대로 1대0 승리를 기록한 제주인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 답답한 경기력은 좀 지속이 됐습니다. 특히 득점 찬스를 만드는 과정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요. 득점할 선수가 없다는 점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도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리그에서 매우 좋은 편입니다. 또한 제주의 축구가 우선적으로 수비를 중심으로 짜여 있기에 실점을 많이 내주진 않고 있죠. 두 팀 모두 골키퍼에 엄청난 활약이 있는 팀들인데요. 이 대전은 수비수 안톤이 빠졌고, 제주가 수비 라인이 조금 더 견고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이 제주 쪽으로 좀 기우는 경기가 되겠죠. 대전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FC와 대구FC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제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수원인데, 이 전반 답답한 플레이를 풀어보고자 이 교체로 들어간 아르안이 바로 퇴장을 당하면서 변화를 꾀하기 좀 어려웠던 경기죠. 이승우 선수가 장염으로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지만 이 주중 경기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핵심 이승우 선수의 복귀가 큰 힘이 되겠죠. 지난 라운드 강원 상대로 1대2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대구인데요. 이 세징야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만드는 것이 위협적이고, 이전에 내려서는 대구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이 자주 나와서 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징야를 통한 공격력이 날카롭기는 하지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박창현 감독이 부임되고 나서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수비 개선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우가 복귀를 하지만 이 대구 상대로 세징야를 어떻게 막아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정승원 선수가 이 수비적으로 큰 기여를 하지만 이 풀타임으로 세징야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벅찰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경기 수원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과 전북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대구 상대로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둔 강원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이상원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양민혁, 야구 이 공격진의 폼이 매우 좋은 상황이죠. 이 종종 센터백 지역에서 실수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이기혁 선수는 기존 센터백 자원이 아니지만 이 빌드업을 위해서 센터백으로 서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김천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둔 전북입니다. 경기 초반에 이 상대를 압박하면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지만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죠. 또한 현재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한풀 꺾인 상황이죠. 다만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김두현 감독이 선임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시즌 이 감독 대행을 맡았을 당시에 꽤나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강원의 공격력이 매섭다는 점에서 이 박진섭까지 부상으로 빠졌다는 점이 전북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다만 김두현 감독 대행이었다는 점이 반전의 포인트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 경기 강원의 승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 마이애미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주말 리그에서 밴쿠버에게 2대1 승리를 거뒀던 마이애미입니다. 메시, 수아레즈, 이 부스케츠 핵심 3인방에게 휴식을 주고 얻어낸 승점 3점이었죠. 현재 8경기 무패 7승 1무로 리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LAFC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애틀란타인데요.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지난 경기 퇴장당한 주전 골키퍼 구주만이 징계로 결장을 하고요. 수비수 노아콥, 스트라이커 지아코마스키는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전력상 마이애미가 우위인 상황에서 이 3인방의 체력 보존까지 했죠. 더군다나 홈. 마이애미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F 몽레알과 이 DC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요. 지난 라운드 내슈빌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몽레알입니다. 연패를 끄는 것은 다행이지만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 공격진의 부상자가 많죠. 마르티네즈, 오포쿠, 코카로 등 이 스트라이커 부상자만 3명입니다. 경기당 2실점, 수비력도 좋지 못한 상황이죠. 지난 라운드 리그에서 시카고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DC인데요. 3경기 무승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주전 수비수 이 안틀리가 지난 경기 부상을 당해서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죠. DC의 수비수 결장 변수가 있지만 몽레알이 공격력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DC도 원정이 강한 편은 아닌 만큼 이 경기 몽레알의 무패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뉴욕 레드불스와 샬럿 FC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뉴욕시티와 이 더비 경기에서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막판 퇴장자까지 발생을 했죠. 지난 경기 퇴장당한 주전 수비 션 릴리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극단적으로 점유율을 낮추고 역습에 의존하는 팀이기에 수비진 이탈이 치명적일 수 있죠. 점유율이 리그에서 29등입니다. 수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지난 라운드 필라델피아와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샬럿입니다. 5경기 연속 무패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팀인데요. 다만 공격력이 좀 부족합니다. 기회 자체를 잘 못 만들죠. 점유를 벌이며 역습을 노리는 뉴욕이지만 샬럿은 수비적인 팀이고 원정이기에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뉴욕의 선제골을 터뜨린다면 아주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뉴욕의 승무 추천드리겠습니다.